안녕하십니까, PM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만. 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비만에 대해서 내용을 알면 너무 충격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비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고, 또 해결 방안도 한 가지만 딱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만인 분들은 어떻게 치료할까 보면은 약물 치료하고 수술 치료 두 가지가 있어요. 약물 치료는 저도 이제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충격적이긴 한데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약물을 복용하는 게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1년 이상 꾸준하게 비만을 위해서 처방하는 그러한 약물들이 있고, 또 하나는 단기간이라 해서 즉 12주 정도면 약 3달 정도죠. 12주 이내에 사용 가능한 약물들을 처방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충격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간 또는 단기간이라고 말하는 12주 내에 처방되는 약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약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체의 균형을 깨는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장기간 어떤 약이라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몸에 이롭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몸에 비만이 됐던 고혈압이 됐던 당뇨가 됐던 대부분의 이런 질환들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함으로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처방이거든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낳게 돼요. 그런 것들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만을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장기간 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약물 치료 외에, 약물 처방 외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니까 수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수술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가지가 나오는데, 루아의 위우회술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고, 위절제술, 또 위밴드 수술, 이렇게 3가지가 대표적으로 비만을 위해, 비만 치료를 위해 수술하는 그러한 것들을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만 잘해도 나머지 10가지, 100가지를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방송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 가지,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내용을 하려고 해요. 인슐린 저항성은 뭐죠? 우리가 보통 지난번에 당뇨를 다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인슐린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식, 야식, 폭식 이렇게 되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요.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데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분비가 되면은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이렇게 과다하게 또 반복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것은 결코 이롭지 못해요. 왜 이롭지 못하냐면 제 기능을 못하는 인슐린이 분비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사람은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9%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제가 여러 이제 기능의학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공부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는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지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의 의지가 없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즉,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 또는 야식을 하는 것을 없애는 거, 또는 폭식하는 습관을 없애는 거, 여러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품질 좋은 미네랄 섭취예요. 품질 좋은 미네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대사혈관에서 다루기도 하겠지만, 이 마그네슘과 칼슘과 셀레늄, 이러한 것들, 이런 미네랄 같은 것들은 몸속에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하는지,
특히 칼슘이나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온몸을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미네랄들을 잘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안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랄 섭취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품질이 좋은 거를 드셔야 된다. 품질이 좋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생산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드시는 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품질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떤 추가되는 것들이죠. 추가되는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미네랄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태블릿으로 먹는다면은, 태블릿으로 된 미네랄 영양제를 먹기 위하면은 이 고형제라는 것이 또 들어가거든요. 고형제가 들어가면은 원래 순수했던 미네랄의 특성을 좀 더 녹이기 위해서 뭔가 작용을 또 몸에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순수한 그런 고형제라든지 어떤 캡슐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도 순수하게 동결 건조된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잘 만든 그런 제품을 드시는 품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식의 반대말은 또 소식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소식은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간헐적 단식은 보통 4시간, 18시간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때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 다음에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에 불필요하게 분비가 됐던 인슐린들이 분비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고, 근육에 있는 포도당 같은 걸 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이제 또 다음에 다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비만과 관련해서 질병을 제가 잠깐 스킵을 했는데, 비만과 관련된 질병 치료에 관한 부작용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처방을 했고, 그 약이 장기간 처방을 한 것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비만 환자들은 특히 우리가 처방을 많이 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콜레스테롤을 다루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사실 필요해요. 면역력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의 어떤 세포의 그 벽 같은 거를 생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면역력, 어떤 상처가 일어났을 때, 병이 일어났을 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은 원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해서 매스미디어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원래는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들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절대 낮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비만을 낮추기 위해서, 즉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스타틴, 미국 같은 데 스타틴 복용 약을 많이 처방을 하는데, 이 스타틴이라는 걸 처방을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영양소가 결핍돼요.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보면 비타민 B12, 비타민 9, 엽산 같은 거죠. 비타민 E,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E나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면역력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또 비타민 A, 또 철분, 이런 것들이 결핍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대사에 있어서 조효소인데 코큐텐이라고 있죠. 코큐텐, 코엔자임 큐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결핍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몸을 약을 비만을 고치기 위해서 쓰면서 몸의 기본적인 대사를 잘 못하게 하는 또 다른 병을 낳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약물을 처방을 했는데, 이러한 코큐텐의 결핍을 가져오고, 코큐텐의 결핍은 또 다른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CoQ10은 어떤 대사를 잘 이루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대사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CoQ10이 결핍이 되면. 그렇게 되면 심장이 뭔가 에너지가 정확하게 뿜어줘가지고 심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심장에 무리가 간다는 건 심장 마비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타민 12라든가 비타민 9 같은 것이 결핍이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우리가 활성산소의 위험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높여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CoQ10에 의한 심장마비 증가, 그 다음에 비타민 9과 비타민 12 결핍으로 인한 호모시스테인 증가 이런 것들의 원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제시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제시는 뭐냐면, 미네랄을 아까 품질 좋은 미네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미네랄과 관련되어 있는, 또는 좋은 품질의 미네랄을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PM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약장순에 약을 팔기 위한 목적에 껴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저도 뭐 양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제가 기능의학을 공부하면, 물론 저는 기능의학을 공부하기 전에 PM을 먼저 접한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능의학을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PM에서 기본 3종 나오는 액티바이즈와 파워칵테일과 리스토에이트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C밸런스라는 제품을 제가 말씀을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C밸런스는 소식을 아까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소식하기 위해서 좋고요. 또 저탄고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좋고, 간헐적 단식을 하기 위한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C밸런스의 그 성분을 분석해 보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C밸런스의 주요 성분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크롬과 아연이에요. 크롬과 아연인데, 크롬 같은 경우에는 일일 필수 요구량의 50% 정도가 한 포에 들어가 있어요. 또 아연 같은 경우에도 59% 정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당뇨를 다룰 때 말씀드렸던 거였죠. 당뇨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아연과 크롬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C밸런스에는 이런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C밸런스는 식사 전에 5분 전이나 10분 전에 섭취를 하거든요. 물에 타서 섭취를 하는데, C밸런스를 섭취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잘 분비가 돼서 세포 내에 잘 열어주는 역할에 크롬이 필요하고, 인슐린을 잘 분비하기 위해서 아연이 필요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잘 분비가 된다라면, 이 미네랄이 몸속에서 잘 작용을 한다라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인슐린 저항성,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인슐린 저항성 위해서는 기존에 드시던 아니면 안 드셨다면 기본 3종과 플러스 C밸런스를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비만 관련된 약을 먹고 있어요. 또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분들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초창기에는 기존대로 처방받으신 거를 드시면서 C밸런스를 드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식과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또 C밸런스를 통해서 같이 해준다라면 처방받은 약을 뿌릴 수 있다. 또 나중에는 안 먹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던 거, 비만을 잡기 위해서 처방된 약이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을 해결하는 기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는 거다.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서 여러분들의 몸이 건강하고
비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